양고기, 개고기 뭐가 더 맛있을까? 백호야 안 돼. 그냥 도망가. 구독자분들 혹시 DMZ에서 군견으로 복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늑대무리의 왕이 된 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자연의 위협,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우정과 희생.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백호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양떼를 지키려 했는지, 그가 늑대들과 나눴던 비밀스러운 교감의 진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까지.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간에 끊으면 하루가 찝찝하실 테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다시 들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득 채워줄 진돗개 백호의 전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밀러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유사연은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익금의 30%를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3대째 양목장을 운영하는 존 밀러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목장이 제 전부였죠. 그런데 5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당시 저희 목장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늑대떼의 습격이 점점 빈번해졌고 농장을 지키던 개들은 하나둘 다치거나 늑대들에게 목숨을 잃었죠. 은행 빚은 늘어만 갔고 보험사에선 더 이상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이 목장을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철제 울타리를 보강하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했어요. 심지어 민간 군사업체까지 고용했죠. 하지만 늑대들은 더욱 영악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목장을 순찰하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또 은행에서 나왔나 싶었는데 차에서 내린 건 동양인 청년이었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이준서라는 청년이었죠. 밀러 씨, 혹시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차 뒷좌석에는 커다란 케이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백호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맑고 깊은 눈빛, 그리고 당당한 모습이 어쩐지 제 마음을 사로잡더군요. 이 아이의 이름은 백호입니다. 진돗개라고 한국의 토종견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검역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려서요. 혹시 백호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온순해 보이는 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준서의 다음 말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백호는 특별한 개예요. DMZ 근처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자랐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키우시다가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서 양떼도 지키고 다른 동물들과도 어울리며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준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백호의 원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는 DMZ 근처에서 양을 치는 분이었는데 남북분단 이후 그곳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셨대요. 할아버지는 군인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백호는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견들과 함께 특별한 교육도 받았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백호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백호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백호는 계속해서 그곳을 지켰대요. 야생 늑대들과도 싸우고 때론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백호가 제 쪽으로 다가왔죠. 보통 개들과는 달랐어요.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마치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밀러 씨,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백호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늑대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DMZ에서는 백호 덕분에 양떼가 한 번도 늑대의 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준서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죠. 백호가 늑대들과 마주서 있는 모습, 양떼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서는 한 통의 편지를 건넸어요. 이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예요. 백호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에요. 할아버지는 백호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백호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백호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니까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하죠. 백호가 처음 목장에 왔을 때만 해도 다들 그저 평범한 개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백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죠.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첫날부터 백호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줬어요. 보통 새로운 환경에 온 개들은 불안해하거나 낯설어하기 마련인데 백호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양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머, 양들이 저 개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네요? 목장 일을 돕는 메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보통 양들은 낯선 개를 보면 놀라서 도망가거나 불안해하는데 백호를 보는 양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장의 양치기 개들이 백호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죠. 원래 우리 목장의 개들은 새로운 개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백호 앞에서는 마치 군인들이 장군 앞에 선 것처럼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존, 저게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내 마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백호에겐 분명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목장을 순찰하고 있었죠. 그때 백호가 혼자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궁금해진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죠. 이게 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백호는 언덕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주변으로 여우 3마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보통 여우는 개를 피해 다니는 법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마치 대화라도 나누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이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 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혹시 백호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백호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얼마 없지만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준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백호가 DMZ에 있을 때 군인들은 그를 하얀 수호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백호는 야생동물들과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었고 덕분에 DMZ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백호가 태어난 날 밤하늘에 큰 보름달이 떴대요. 그리고 그날 밤 늑대 한 마리가 백호의 어미 곁을 지켰다고 하더군요. 마치 수호령처럼요. 이준서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백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대요. 다른 강아지들처럼 장난치고 뛰어노는 대신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야생동물들의 행동을 배웠다고 해요. 특히 늑대들의 행동 양식을 완벽하게 터득했다고 하더군요. 군인들 말로는 백호가 DMZ에서 활동할 때 단 한 번도 총성이 울린 적이 없었대요. 백호가 야생동물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백호를 맡게 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백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죠. 백호는 날씨 변화를 미리 감지했고 다른 동물들의 감정도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심지어는 아픈 양을 다른 양들보다 먼저 발견하기도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백호가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목장 곳곳을 순찰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군인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의 순찰 경로는 늘 달의 위치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 개가 우리 목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백호가 온 이후로 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양들은 더 건강해졌고 다른 개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백호의 능력을 보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으니까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유난히 구름이 많은 밤이었죠. 평소 같으면 양들이 편안히 잠들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양떼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백호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녁부터 계속 목장 가장자리를 서성이면서 북쪽 숲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백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이상하네요, 밀러 씨. 양들이 평소보다 더 불안해해요. 일꾼 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다른 개들의 반응이었어요. 보더콜리들은 계속해서 낑낑거리면서 축사 안으로 숨으려 했고 셰퍼드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벌벌 떨고 있었죠. 톰, 오늘은 내가 직접 야간 순찰을 돌 테니 먼저 들어가 쉬게. 원래는 톰의 당번이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제가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결정이었죠.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였어요. 달빛에 비친 3마리의 늑대가 숲에서 나오는 걸 본 거죠. 보통의 늑대보다 훨씬 컸어요. 특히 맨 앞에 선 늑대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놈이었죠. 맙소사. 숨이 턱 막혔어요. 이런 늑대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사냥을 즐기는 듯한 그런 잔인한 눈빛이었죠. 저는 얼른 창고로 가서 소총을 가지러 가려 했어요. 하지만 백호가 절 막아섰죠. 백호야, 비켜. 늑대들이. 그런데 백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이 아닌 마치 전사 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늑대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게 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백호가 늑대들 앞에 서자 늑대들이 잠시 멈춰서더니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대화라도 하는 것처럼요. 특히 우두머리로 보이는 큰 늑대는 백호를 유심히 살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한 마리가 양떼를 향해 돌진하려 했어요. 하지만 백호의 반응이 더 빨랐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그 늑대의 앞을 가로막더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크르르르.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백호의 으르렁거림은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늑대의 소리 같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돌진하려던 늑대가 꼬리를 말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두머리 늑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서더니 백호를 향해 달려들었죠.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우두머리 늑대의 크기는 백호의 거의 2배나 됐거든요. 백호야.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백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늑대의 공격을 피했고 오히려 역으로 늑대의 허점을 파고들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백호는 늑대의 앞다리를 정확하게 물었다가 놓아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백호는 늑대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경고만 한 거였죠. 마치 다음번엔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듯이요. 우두머리 늑대는 한동안 백호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다른 2마리도 따라서 물러나더니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죠. 그렇게 첫 번째 전투는 끝이 났어요. 대단해요, 백호. 정말 대단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백호는 제 칭찬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죠. 대신 양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도 다치지 않았는지, 놀라서 몸이 굳어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피더군요.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다른 개들은 백호를 더욱 따르기 시작했고 양들도 백호만 보면 안심하는 듯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가 우리 목장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그날 밤 이후로 백호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북쪽 숲을 향해 가서 늑대들의 흔적을 찾았죠. 마치 그들이 언제 다시 올지 미리 파악하려는 듯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호의 그런 경계심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백호에 대해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들은 꿈만 같아요. 백호의 멋진 활약을 본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목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톰, 혹시 어젯밤에 백호 봤나? 아니요, 밀러 씨.
저녁부터 안 보이던데요. 이상했어요. 백호는 항상 양떼 근처에서 자거나 목장을 순찰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큰 신경을 안 썼죠.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백호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여보, 백호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내도 걱정이 되나 봅니다. 혹시 야생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늑대 무리와 어울리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백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저는 백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조용히 뒤를 따랐죠. 백호는 평소처럼 북쪽 숲으로 향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숲은 더욱 어두워졌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죠. 이게 대체 3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백호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네요. 작은 동굴 앞에는 늑대 새끼 3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새끼들이 백호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거였어요. 크악, 크억. 새끼들은 연신 울음소리를 내며 백호 주위를 맴돌았어요. 백호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더니 입에 물고 온 것을 내려놓았죠. 자세히 보니 토끼였어요. 백호가 매일 밤 사냥을 해서 이 새끼들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새끼들의 어미는 한 달 전 그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였대요.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백호가 이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백호야.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백호를 오해했는지. 백호는 단순히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들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 새끼들의 어미가 우리 목장을 습격했던 늑대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숨어서 지켜보는 동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다른 늑대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백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백호를 지켜보고만 있었죠. 크르릉. 백호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자 늑대들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죠. 늑대들이 백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새로운 리더를 인정하는 것처럼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백호가 왜 그토록 쉽게 늑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는 단순히 싸움이 아닌 대화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생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면서요. 여보, 안 들어가세요? 뒤에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내도 저를 따라온 모양이더군요. 당신도 다 봤어요? 네. 백호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알겠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희 부부는 백호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다만 걱정되는 건 하나였죠. 백호가 돌보는 늑대 새끼들이 자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새끼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백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제는 다른 야생동물들도 목장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우들은 쥐를 잡아먹어서 곡식을 지켜주었고 매들은 하늘에서 순찰을 도와주었어요. 마치 동화 같은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시. 곧 우리는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백호가 돌보던 그 새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백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자랑스러운 날이었죠. 때는 깊어가는 겨울이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매서운 바람이 목장을 휘감고 있었죠. 백호는 아침부터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해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울었거든요. 밀러 씨, 큰일 났어요. 인근 존슨 목장이 늑대떼의 습격을 받았대요. 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존슨 목장은 우리 목장에서 10마일도 채 안 되는 곳이었죠. 게다가 그곳은 우리 목장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대? 양이 50마리나 죽었대요. 게다가 목장 개들도 5마리나 잃었다고.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보통 늑대들은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건 분명 뭔가가 달랐어요. 그때였어요. 백호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떼들이 한꺼번에 불안한 듯 몰려드는 걸 보고 저는 직감했죠. 드디어 그들이 온 거라고요. 여보, 빨리 집으로 들어가요. 아내를 서둘러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밖을 살펴보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10마리가 넘는 늑대들이 목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늑대들도 있었어요. 이런 제기랄. 보더콜리들은 이미 축사 안으로 도망가 버렸고 늙은 셰퍼드는 벌벌 떨며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베코는 달랐죠. 천천히, 그러나 위험있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숲속에서 3마리의 늑대가 더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늑대들은 베코가 그동안 돌봐왔던 그 새끼들이었어요. 이제는 다 자라서 어엿한 늑대가 되어 있었죠. 크르르릉. 베코는 그들을 향해 특별한 소리를 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반기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코가 키웠던 3마리의 늑대들이 베코 옆으로 와서 섰거든요. 저것 좀 봐요. 늑대들이 베코와 함께. 아내가 창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베코와 3마리의 늑대가 나란히 서서 다른 늑대들과 대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상대 늑대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자기들 동족이 베코와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망설이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검은 늑대가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크악! 검은 늑대의 울음소리와 함께 전면전이 시작됐어요. 늑대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지만 베코와 3마리 늑대는 완벽한 팀워크로 대응했죠. 베코가 전면에서 적들을 막아내면 3마리 늑대는 측면과 후방을 지켰어요. 저기 좀 보세요. 저것 봐요. 톰이 소리치는 방향을 보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숲속에서 여우들이 나타나 늑대들의 발목을 물어뜯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매들이 날아와 늑대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베코는 그동안 자신만의 동물 군단을 만들어왔던 거예요. DMZ에서 배운 대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모든 동물들과 교감하면서요. 하지만 승부의 향방을 가른 건 역시 베코였어요. 결정적인 순간 베코는 검은 늑대와 정면으로 맞섰죠. 두 동물의 대결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베코의 마지막 전투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려면 목이 메어오르네요.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한밤중이었어요. 양들이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길래 순찰을 돌고 있었죠. 그때 베코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알아차렸죠.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여보, 큰일 났어요. 늑대떼가. 이번엔 달라요. 창밖을 내다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마리가 넘는 늑대들이 목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새로 나타난 우두머리 늑대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늑대 중에서 가장 컸죠. 베코도 심각성을 알았는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결의가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크르르릉. 베코의 낮은 울음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베코가 키웠던 3마리의 늑대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곁으로 모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여보, 소총을 가져와야겠어요. 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소총을 가지러 갔어요. 그동안 늑대들과의 싸움은 베코에게 맡겼지만 이번만큼은 도와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전투가 시작된 후였어요. 베코와 3마리의 늑대들이 필사적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이번 늑대들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크악! 갑자기 들린 날카로운 비명에 돌아보니 베코가 키웠던 늑대 중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다른 2마리도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요. 베코 역시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거대한 우두머리 늑대가 베코를 향해 돌진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소총을 들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었어요. 베코야, 조심해. 하지만 베코는 이미 각오한 듯 했어요. 우두머리 늑대와 정면으로 부딪혔죠. 두 동물의 싸움은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빠르고 격렬했죠. 순간 베코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어요. 우두머리 늑대의 목덜미를 물어 제압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다른 늑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안 돼! 저는 즉시 소총을 발사했어요. 늑대 한 마리가 쓰러졌고 나머지 늑대들이 잠시 물러났죠. 하지만 그때 본 광경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백호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채로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양떼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는 듯이요. 제발, 백호야, 버텨. 저는 얼른 백호를 안고 차에 태웠어요. 가까운 수의사를 찾아 달렸죠. 하지만 결국 백호는 도중에 눈을 감고 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바라보던 그 맑은 눈동자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백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영웅을 배웅하는 것처럼요. 백호는 떠났지만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백호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백호의 장례식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백 마리의 늑대들이 멀리서 백호를 배웅하듯 울음소리를 내더군요. 심지어 백호가 키웠던 늑대들의 무리는 아직도 우리 목장 주변을 지키고 있어요.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살펴보죠. 밀러 씨, 이거 보셨어요? 우리 목장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어느 날 톰이 들고 온 신문에는 놀라운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DMZ의 영웅, 미국 대륙을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이었죠. 백호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미국 전역의 목장주들이 한국의 진돗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저도 나중에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제 아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가 돌아왔어요. 진돗개 목장들을 둘러보고 왔다더군요. 아들은 백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진돗개들을 키우며 새로운 목장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후로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 목장 주변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백호가 남긴 평화의 씨앗이 꽃을 피운 걸까요? 늑대들은 더 이상 무차별적인 습격을 하지 않아요. 대신 자연스러운 순환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죠. 할아버지, 저기 봐요. 하얀 늑대예요. 며칠 전 손녀와 함께 목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요. 먼 언덕 위에 하얀 형체가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백호의 환영인가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순백색 늑대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 늑대 주변을 보세요, 할아버지. 다른 동물들도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그 하얀 늑대 주변으로 여우들과 작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백호가 그랬던 것처럼요. 혹시 백호의 혈통을 이어받은 늑대일까요? 아니면 백호의 정신이 다른 동물에게 이어진 걸까요? 밀러 씨, 우리 목장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대요. 한국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겠다고 하네요. 며칠 전 톰이 전해준 소식이에요. 백호의 이야기가 이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작한다고 해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로요. 지금도 깊은 밤이 되면 달빛 아래로 하얀 형체가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늑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진돗개의 모습으로. 하지만 분명한 건 백호의 정신은 여전히 이 목장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목장에도 언젠가 백호처럼 멋진 진돗개가 올까요? 손녀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백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제2의 백호가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게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백호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백호는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백호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아요. 백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서로를 지켜나가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유사연 채널 구독 후 조나단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2분을 랜덤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